집집마다 천장에 하나씩은 쟁여놓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자취생의 영원한 친구이자 명절 선물 1호 참치인데요. 참치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참치하면 동원, 동원하면 참치. 여러분, 그 동원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원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해봤어요. 어쩌다 동원은 참치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창립자의 이야기를 아시면 면접 자리나 지원 동기를 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958년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부산 중앙동 한 사무실 앞이 술렁술렁합니다. 한 청년이 사무실 앞에 무릎을 꿇고서 뭔가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발 한 번만 그 배에 선원으로 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청년이 타고 싶던 배는 이미 선원 모집이 끝났어요. TO가 없는 거죠. 청년은 이렇게까지 제안하게 됩니다. 이 배 선원이 되면 항해하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멀쩡한 배도 몇 척 없던 시절이에요. 이 청년에게는 당장의 월급보다 그 특별한 배에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간절했던 거죠. 대체 얼마나 큰, 얼마나 훌륭한 배이기에 그렇게 타고 싶어 했을까요? 이 배의 이름은 지남호. 이름 특이하죠?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불을 건져오라,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이 배를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죠. 원래는 연구를 하려고 만들어진 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배를 사오면서 참치를 잡으라고 합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요. 아니, 참치로 외화를 본다고?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참치는 고등어나 삼치처럼 싸지가 않아요. 등치도 엄청나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냥 바다에 나가서 이 비싼 생선을 일단 잡아다가 미국 같은 나라에다가 팔면 달러를 받아올 수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원해서 배를 사왔고요. 지남호는 1957년 인도양으로 첫 항해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원들 대부분이 참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참치 하면 떠오르는 게 회만 보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계속 실패만 하다가 처음으로 큰 생선을 잡은 선원들은 이걸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너무 기뻐서 이 생선을 걸어놓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좀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치 같아 보이나요? 알고 보니 참치가 아니라 청새치, 이걸 잡았던 거예요. 이 사진은 신문에 실렸는데 이걸 본 사람들도 다들 참치라고 생각했대요. 그만큼 우리는 참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항해도 쉽지 않았어요. 본래 300톤이 목표였는데 53일 동안 잡은 참치는 고작 10톤. 그래도 얻은 게 아예 없지는 않았죠. 이때 처음으로 미국의 참치를 우리나라가 팔게 되었는데 미국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된 거죠. 그때가 1958년이에요. 한국에 돌아온 지남호는 다시 사모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선장을 포함해 정식 선원은 18명, 그리고 예정이 없던 선원을 한 사람 더 태우게 됩니다. 누굴까요? 무급이라도 좋으니 이 배에 꼭 타고 싶다고 했던 그 청년. 수산대를 갓 졸업하고 인생의 첫 항해를 시작한 오늘의 주인공, 김재철입니다. 무급선원 김재철과 함께 사모아로 떠난 지남호는 1년간 450톤의 참치를 잡습니다. 이걸로 외화 9만 달러를 벌죠. 실적이 좋으니까 김재철은 계속 바다로 나가요. 말단의 무급선원에서 월급을 받는 1등 항해사가 되더니 세 번째 항해에서는 새로 추가된 지남 2호의 선장이 됩니다. 무급선원으로 시작해서 항해 3번 만에 선장이 된 거예요. 하지만 김재철은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오히려 거래 상대였던 일본인 사업가들이 그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할 테니 회사를 세워라, 사업을 해라. 1년간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자기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동원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요.
동원그룹의 대표 상품은 역시 동원 참치 캔인데요. 처음 이 캔이 태어날 때만 해도 참치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김재철 창업주는 그 점이 되게 아쉬웠다고 해요. 이렇게 맛있는 참치를 우린 먹지도 못하고 자꾸 해외에다가 수출만 하니까요. 고민하던 그는 미국에서 공장을 견학하다가 답을 찾아냅니다. 이 참치에 다른 맛있는 생선살을 조금 더 섞어서 캔 통조림을 만드는 거예요. 저렴하게 참치를 먹을 수 있게 말이죠. 그리하여 1982년 동원 참치캔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2년 후엔 이 참치캔을 선물 세트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그해 판매량만 30만 세트. 그렇게 참치는 명절 선물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참치가 지금처럼 필수 식재료가 된 건 놀랍게도 노스코리아, 북한 덕분입니다. 19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다들 전쟁이 터질까봐 불안해했어요. 사재기라는 용어가 방송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사람들이 사들이는 생필품 중에 라면, 부탄가스와 함께 참치캔도 있었고요. 이때부터 참치는 우리 집 찬장에 늘 쟁여두는 필수 식재료가 된 겁니다. 출시 이래 40년 동안 62억 캔! 그게 팔렸다고 해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필요 기업, 동원그룹의 비전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 비전처럼 동원은 비싼 참치를 서민들의 식탁으로 가져오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참치만이 아니에요. 우유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태어난 소와나무 아시죠? 카페인 폭탄으로 유명한 스누피 커피 우유도 있죠. 저도 정말 좋아했고요. 덴마크 우유는 아직도 인기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 덴마크 우유는 동원그룹 채용 때 필기 시험을 보고 나가면 입구에서 나눠준다고 해요. 오늘은 참치잡이 하던 선장이 만든 참치캔의 대명사 동원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 밑에 지원동기 쓰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각색해서 쓰신다거나 동원 참치 말고 다른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진장 파헤쳐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업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안녕.